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날씨가 봄을 건너뛰고 바로 여름으로 가려고 그러죠. 우리 시장도 봄 좀 건너뛰고 바로 여름으로 뜨겁게 가줬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금 걸리는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을 오늘도 좀 살펴보고 같이 투자 전략까지 만들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은 0.2% 정도 상승 마감했죠. 코스닥 시장은 0.32%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살짝 강보합, 코스닥은 살짝 약보합 정도로 마감됐는데요. 지금 시장은 조금 저항대 구간, 지난 만기 전날 되게 어두운 시기였었는데, 그 지난 4월 만기 날 그때 새벽에 트럼프가 관세 유예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장이었는데, 자, 저항선 근처까지는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이 글로벌 시장부터 좀 살펴보면, 미국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이 휴장이었었죠. 그래서 별 변화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차트 그대로인 모습이고, 자, 일본 시장을 보게 되면 20선에서 좀 음선이 나는 모습이에요. 중국 시장은 따로 노는 시장이니까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자, 대만 시장도 마찬가지 한 1.49%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우리나라 시장은 나름대로 좀 잘 버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아시아 증시들이 대부분 좀 하락하게 된다라면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자, 지금 현재 상황은 저항대 구간에서 눈치 보기 장세다,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 부분이 조금 걸려요. 수급 상황의 개선이 좀 필요한데요. 자, 요거 제가 정리를 하는데, 이쪽에는 선물 옵션 파생 시장 수급도 있는데 그거 다 이렇게 갖고 오니까 잘 안 보여서 그냥 요거만 잘라 갖고 왔는데요. 자, 매월 월별로 요거 선물 시장하고 정리해 놓은 건데, 자, 이쪽 뒤에는 옵션 시장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갖고 나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수급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지금 작년의 시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반기까지는 7월 달까지는 외국인들 매수가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7월 달에 작년 연중에 가장 많이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샀을 때는 27조까지 외국인들이 매수했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한 21조 정도를 팔아버렸죠. 그래서 연간으로 따지면 조금 순매수인데요. 자, 지금 여기서 제가 굉장히 의아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야, 이거 주가가 좀 이렇게 밀리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왜일까 그러면서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악재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자, 근데 우연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12월 달에 계엄이라는 게 터져버렸죠. 그러면서 시장을 한번 어렵게 만들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이 좀 들어요. 자, 탄핵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의결되고 난 다음에 조금 현물 시장에서는 매도 규모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었죠. 자, 근데 2월 달에도 매도, 3월 달에도 매도, 지금 4월 달 들어서는 엄청나게 매도가 많아요. 보시면 9조 7,800억 정도 매도 쳤는데, 요게 지난주 금요일까지 수급입니다. 제가 이 원고를 작성해 갖고 보내고 이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수급까지는 계산을 못 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들 매도를 쳤으니까, 현물 시장에서 매도를 했으니까 아마 10조 이상 외국인들 순 매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초 정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야, 이게 외국인들 매도, 지들도 매도를 해도 한계가 있겠지. 그러면서 월말로 갈수록 이 외국인들 매도가 좀 줄어들면서 이 순매도 규모가 좀 줄어들면서 시장은 괜찮은 모습일 것 같다라고 그렇게 좀 읽었었는데요. 이게 벌써 한 지난주 정도부터는 수급이 바뀌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조차도
외국인들 뭐 한 2천 몇백억 정도 매도해서 10조 넘게 매도한 상태입니다. 선물 시장도 이때 저 7조 9천억 작년 9월 달에 가장 많이 매도를 했었는데 현물 시장에서 선물 시장에서는 이때는 오히려 샀어요. 자, 근데 이번 달 4월 달 같은 경우는 그 부분도 아니에요. 자,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까지 외국인들 4월 달 들어서만 3조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물 플러스 선물 해보면요. 13조가 넘어요. 13조가 넘는, 오늘까지 13조가 넘는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 12조 8천억인데, 13조가 넘는 매도를 했어요. 자, 근데, 시장은 좀 올라왔단 말이에요. 코스피가 지난 금요일까지 0.09%, 코스닥이 지난 금요일까지 6.68%가 올라왔습니다. 뭔가 조금 언밸런스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시장을 받치는데 수급 개선은 필요합니다. 연기금은 더 이상 못 빠지게 이렇게 바닥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은 해요. 하지만 시장을 막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수급 개선이 될 때가 됐는데 내일부터라도요. 우리 시청자님들 이 수급 개선이 좀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10조라는 거 이거 보기 진짜 어려운 숫자예요. 그 정도를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에요. 걸리는 부분이고 일단 이 외국인들 수급 좀 그런 모습이 나왔고 또 하나 좀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요. 그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있죠. 이분은 대표적인 비둘기예요. 대표적인 비둘기파인데 지난 주말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요. 자, 트럼프 관련된 얘기예요.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여름부터는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이분이 하는 얘기는 지금 관세가 시행되기 전이잖아. 그래서 지금 소매에 나오는 것들,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은 물건값 오르기 전에 사는 그런 가수요야. 그 가수요가 여름 되면 우리 4월 10일 날부터 90일간 유예한다 그랬으니까요. 뭐 5, 6, 7 그러니까 한 7월 한 10일 정도 되겠네요. 그때쯤 되면 이런 효과가 사라진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때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외국인들 시장에서 주식 계속 파는 거 그 부분하고 맞물려서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이 경기 침체가 만약에 있으면요. 저는 제발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제가 배워야 산다에서 한번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뭐 과거에 그때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 그때 뭐 미국의 S&P 500이 얼마 정도 고점에서 저점 얼마 정도 빠졌고 그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얼마 정도 빠졌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이렇게 배워야 산다에서 얘기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간다라면 피곤합니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제발 좀 아직까지는 그냥 경제 지표하고 이런 것들 관찰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조금 우려감들이 사라지기 전에는 완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그 후일담들 들어보면요. 지난 그때 4월 10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그때 트럼프가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근데 이 관세를 주도하는 사람은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백악관 고문인데요. 장관급 이 정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트럼프한테 계속 관세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시장이 워낙 흔들리니까 이 나바로라는 사람이 잠깐 회의하러 간 사이에 러트닉 상무장관하고 미국 재무장관하고 트럼프를 찾아갔다 그래요. 트럼프를 찾아가서 이거 이 상태로 안 되니까 유예한다라는 좀 그렇게 유예한다라고 발표를 하십시오라고 억지로 설득했다 그래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정말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머스크는 벽돌보다 더 멍청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트럼프 관세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조금 좀
마음은 일단 한숨은 돌린 상태인데 완전히 100% 마음 놓지 못한 100% 마음을 놓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에 우리나라 관세 협상들도 좀 있는데 제발 좀 잘 좀 이렇게 돼서 잘 풀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7월 달부터 경기 침체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조금 신경을 쓰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뭘 보시라고요? 수급 상황만 일단 열심히 관찰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피 시장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코스피 시장 제가 일봉을 켜놨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서 일봉인데 자, 22평선을 돌파를 하긴 한 모습이죠. 빨간 선이 22평선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22평선이 아래로 급격한 기울기로 하락하고 있어요. 이게 좀 부담입니다. 자, 예를 들면 보시면 어제 22평선이 있던 자리는 2484포인트예요. 오늘 22평선이 있는 자리는 2477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대략 7포인트 정도 아래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내일 되면 22평선이 또 7포인트 정도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주가하고 거리가 점점 멀어지죠. 이 아래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평선은 주가를 잡아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좀 부담이니까요. 이 부분이 좀 해소되기 위해서는 현선물 시장에서 수급이 좀 개선돼야 되는데 그 수급 상황, 오늘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봤을 때 9조 7천억 정도 4월달 들어서 외국인들 순매도를 했죠. 오늘 거 포함하지 않은 숫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134억. 자, 그러니까 뭐 10조를 넘어섰네요. 4월달 들어서 외국인들 10조를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자, 선물시장 수급도 지금 아까 보면 맞네요. 이게 하루 종일 선물시장 수급은 뭐 처음에 한 장 초반에 200억 정도 매수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장중에 뭐 쭉 좀 매도했다가 또 500억 정도 매수했다가 종가에는 190억 정도 매도로 끝났네요. 자, 이 수급 상황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4월달 들어서만 10조를 매도를 했어요. 이거 그렇게 쉽게 볼 일은 아닙니다. 다행히 제가 좀 희망하고, 저도 희망하고, 우리 시청자님들도 희망하고 있는 것처럼 수급이 좀 돌아와 준다라면, 수급 개선이 좀 돌아와 준다라면 시장은 되게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수급 개선이 없다라면 고생할 수 있습니다. 수급 개선이 필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내일부터라도 시청자님들 그 수급 상황을 좀 잘 체크를 해보세요. 수급 상황이 체크가 필수적인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수급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또 현금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스닥 시장도 뭐 코스피 시장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자, 오늘 지난주 금요일 날 122평선은 돌파했습니다. 근데 일봉상에서 보는 122평선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자, 지금 이 코스닥 시장은 위에 빨간 선, 요게 62평선입니다. 62평선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122평선 돌파는 큰 의미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어느 정도 저항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 근처까지는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저항 구간 지금 여기도 강한 저항이고 코스피 시장도 아까 좀 저항대 구간으로 들어갔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돌파하려면 저 수급 상황이 바뀌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 지금 저항대 근처라고 보시면 돼요. 저항대 근처에서 수급 상황이 안 바뀌면요. 조금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자, 코스닥 시장 수급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관 외국인들 동시에 순매도예요. 외국인들 뭐 1234억 정도 매도했네요. 기관은 634억 정도 매도했고요. 자, 계속 드리는 얘기가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 있죠. 자, 이 저항선 근처까지 저항받을 만한 자리까지 일봉상에서 저항받을 자리 근처까지 올라왔고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매도를 치고 있으니까
이 저항받는 자리, 이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급의 개선이 없다라면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요.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공격적인 매매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 부분 조금 말씀드렸고요. 자, 저 섹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막 난리죠. 저 6월 3일 날 대선이 6월 3일로 정해졌죠. 그러니까 뭐 누가 한마디 했다 막 이런 얘기들 나오면 엄청나게 좀 시세를 뽑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걸 보셔야 돼요. 이 정책 테마주 뭐 누구 뭐 사돈의 팔촌이다 이런 거 그냥 잠깐 올라갔다가 두들겨 맞기 쉬우니까요. 이런 건 다 해먹는 거니까 잘못 쫓아가면 고생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책 관련되는 그런 쪽을 보셔야 돼요. 근데 정책 관련해 갖고도 잠깐 동안 그냥 잠깐 왔다가 가는 정책이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것들은 잠깐 왔다 가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일자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대선 때마다 나오는 얘기죠. 청년 일자리 증가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뭐 집 많이 짓겠다.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은 잠깐의 지나가는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지속 가능한 정책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그 지속 가능한 건 어떤 걸까요? 세상의 변화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변화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AI 쪽 있죠. AI. 이런 쪽은 지속 가능한 그런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나 100조 투자를 할게요 라고 얘기했더니 한동훈 전 대표 쪽은 나는 200조 투자할게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어떤 후보라도 지금 가장 유력한 건 이재명 후보니까 정책 쪽을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그 관련되는 종목들을 섹터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AI예요. 그리고 이 AI 쪽 이재명 대표 참모진의 장병탁 서울대 AI 연구원 원장님이 그쪽 캠프에 합류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쪽에서 나온 얘기니까 맞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전면적으로 AI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전면적으로 내세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AI 같은 쪽들 이런 쪽들은 지속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이다라고 보시고 이런 쪽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지금 여기 켜놓은 종목이 솔트룩스입니다. 솔트룩스인데 이거 작년 9월 달에 이때 15,000원에 야인시대에 추천해 드렸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 또 리뷰를 해 드렸었네요. 최종 목표가를 제가 지난주에 리뷰를 해 드리면서 45,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조정이 좀 있죠.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본 AI 사회를 만들겠다. 전 국민이 이 챗GPT 수준의 전 세계에서 탑급에 있는 그런 수준의 AI를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그걸 챗GPT를 무료로 쓰게 해주겠다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만든 토종 AI를 무료로 쓰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얘기일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AI의 3요소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AI의 3요소가 사람이 두뇌 역할을 하는 칩, 그 다음에 알고리즘, 그 다음에 데이터. 이 세 개가 AI의 3요소라는 말씀을 드렸죠. 전 국민이 AI를 무료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급증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AI 반등을 위해서, AI 산업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딥시크가 쏘아 올린 공이 있죠. 자, 그게 뭐냐? 지금까지는 이런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조그만 회사들이 감히 글로벌
얼리하게 빅테크 기업들 이런 쪽을 쫓아갈 생각을 못했어요. 하지만 중국 딥시크가 보여줬죠. 진짜 얼마가 늘었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요. 얘네들이 야 우리 20분의 1 비용으로 거기에 버금가는 AI를 만들었어. 자 이런 얘기를 했죠. 적긴 적을 거예요. 많이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조금만 도와준다라면요. 우리나라 중소형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런 쪽들도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루시아라는 AI를 LLM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회사 구버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그 소프트웨어 이름도 구버예요. 구버라는 AI 에이전스를 개발해서 출시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또 예전에 보시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선할 때 있잖아요. 그때 AI 이재명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이 솔트룩스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일단 향후에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솔트룩스 같은 종목 조정받을 때 차분히 한번 잘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솔트룩스 다음 종목은 칩셋 미디어도 한번 볼게요. 칩셋 미디어는 우리 이재명 대표가 필요해서 AI를 갔었죠. 자, 여기서 레니게이트라는 그 칩을 갖고 그 LG 엑사온을 구동하는 그런 영상이 나오는데요. 야, 이거 챗GPT나 이런 거보다 훨씬 빨라요. 글이 막 써지더라고요. 자, 근데 그 영상에 나오는 이 레니게이트가 NPU입니다. NPU. 이 칩셋 미디어는 NPU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IP는 설계 자산이죠. 즉, NPU를 설계를 하려면 그 소프트웨어 하나하나를 다 못 만드니까 이런 IP를 갖고 있는 기업에서 빌려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칩셋 미디어는 미국이 중국 반도체 제재를 하는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GPU 수출 못하게 하잖아요. 그 대신에 NPU 쪽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중국 쪽에 합자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고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AI 칩에 해당되는 그런 거고,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AI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종목입니다. 자, 이 부분 잘 보시고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섹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방산 섹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산 섹터는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 관련되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50%가 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에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방산 수출 이런 것들 향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력 대선 후보의 관심 섹터가 방산 쪽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만약에 재집권하게 되면, 그렇죠, 하던 거니까 계속 쭉 하겠죠. 자, 이 방산 섹터 같은 경우도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예요. 첫 번째, LIG 넥스원인데요. 계속 얘기해드리는 종목이죠. 이거 9만 원에 야인시대에 추천해드렸었죠.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하도 많이 올라서 더 이상 리뷰는 안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시장이 불확실하죠. 불확실한 시장이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믿을 건 실적하고 성장성 밖에 없습니다. 실적, 성장성 두 가지 다 고루 갖춘 종목이니까요. 자, 이거 LSM이라는 그 요격하는 미사일, 그게 또 향후에 굉장히 나중에 지금 천궁2가 수출 많이 되는데요. 그게 또 각광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IG 넥슨 같은 경우는 조정받을 때 계속 꾸준히 노려볼 종목이고요. 자, 다음 종목 STX 엔진인데요. 이 STX 엔진은 K9 자주포의 엔진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K9 자주포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자주포가 K9 자주포인데요. 이 K9 자주포에 엔진이 독일산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동 쪽에 수출하려고 막 그러는데 독일에서 딴지 걸어서 수출이 무마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엔진을 이 STX 엔진이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자주포라고 나오네요. 자주포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방산 쪽들, 조선 쪽들 굉장히 좋죠. 자, 그래서 이거 선박 엔진 쪽에서도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 같으니까 잘 누르는 모습, 눌림목 잘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STX 엔진 같은 종목도 관심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죠. 수급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럴 때는 확실한 종목에만 투자하셔야 됩니다. 어설픈 테마주 매매, 이거 누구 사돈의 팔촌이다. 그러고 쫓아가 보면 잘못 물리면 그 영영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테마주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정책하고 관련된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관련된 그런 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이나 이슈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따져보고 투자를 하신다라면 지금 그렇게 좀 크게 어려운 그런 시장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저는 저녁에 야인시대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